이 시간에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요, 염색체가 분리되어야 할 때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고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체세포 분열, 이미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체세포, 생장하는데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할 때 일어나는 비분리, 그로 인한 돌연변이는 크게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정상인데 비분리된 세포 하나만 고장난 거니까 그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반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할 때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그때 비분리가 되면 그 정자나 그 난자가 수정된 아이는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모두 이상이 생겨 있는 세포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에서 감수 분열에서의 비분리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 중에서 감수 분열에서의 비분리를 좀 확인하려고 해요. 자, 정상적인 분리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는 경우만 확인하려고 해요.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한 쌍의 상동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으니 염색체 수는 2n이죠. 2n. 그리고 DNA 상대량을 2라고 동그라미 쳐서 쓸게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복제가 되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복제가 되면 염색체 수 2n은 그대로고 DNA 상대량만 4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1분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세포들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복제가 됐는데, 자, 1분열 될 때 보세요. 1분열 될 때 보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나눠져서 N 상태가 되고, 여기도 N 상태가 되고, DNA 상대량이 2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원래 4였으니까 2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염색체가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던 염색체 하나가 왼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하나가 더 있어서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n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염색체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DNA 상대량도 2보다 조금 큰 형태가 될 거고, 이쪽은 2보다 조금 작은 형태가 되겠네요.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1분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 2분열은 정상 분리가 일어났으니 n 플러스 1, 복제된 거 n 플러스 1개를 이렇게 생긴 복제된 거 n 플러스 1개를 나누면, 그럼 복제 안 된 거 n 플러스 1개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 두 개 똑같죠? n 플러스 1이고 DNA 상대량은 1보다, 2보다 조금 컸으니까 1보다 조금 큰 상태,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이쪽에 나머지 두 개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이거 한 개만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n-1, 그리고 DNA 상대량은 1보다 조금 작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생식세포는 모두 정상적인 염색체 수가 아니라 모두 개수가 다른, 정상과 다른 모두 이수성의 생식세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 감수 2분열 비분리도 한번 볼게요. 감수 2분열 비분리는 처음에 2n 상태이고 DNA 상대량이 2인 건 똑같아요. 그리고 복제가 돼서 2n 상태이고 DNA 상대량이 4가 되는 건 똑같아요. 자,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 거 n 상태의 DNA 상대량이 2, n 상태의 DNA 상대량이 2, 여기까지는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2분열,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원래는 이렇게 잘라서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넘어가야 될 한 개가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몰렸으니까 얘한테 뭐라고 쓰면 좋을까? n개인데 하나 더 있어서 n 플러스 1, 그리고 이쪽은 n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그리고 요 두 개는 정상적으로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DNA 상대량은
1보다 조금 큰 상태. 여기는 1보다 조금 작은 상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정상적으로 1짜리. 그러니까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얘도 이수성, 얘도 이수성. 요 두 개는 정상이니까 그렇다면 일부만 이수성을 나타내게 된다. 숫자가 다른 생식세포가 생성되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살짝 그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2N 상태의 2자리가 복제가 돼서 2N 상태의 4자리가 됐고, 1분열은 그렇죠. 상동염색체가 나면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날 거고, 2분열은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면, 여기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되었다 이런 뜻이 될 테고, 그리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고,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 염색체 비분리 현상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염색체는 상동염색체인데 크기와 모양이 다르죠. 크기와 모양이 달라도 같은 번호 XY처럼 성염색체로 XY처럼 되어 있으면 부모가 하나씩 준 거니까, 하나씩 준 같은 번호 염색체니까 상동염색체가 맞거든요. 그래서 요게 X염색체고 요게 Y염색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염색체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될 거고, Y염색체도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라고 했어요. 자, 1분열이라고 하는 건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두 개가 분리되지 않았으니 요게 붙어서 X, Y 이런 정자를 만들게 될 거고, 정자를 만들 거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성염색체를 가지지 않은 정자가 생길 거라고요. 자, 그럼 2분열 비분리는 어떻게 될까요? 1분열은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요거 자르는 게 2분열 분리인데 2분열에서 분리가 안 되니까 잘리지 않고 X를 두 개 가진 형태, 즉 XX 가진 정자나, 또 이게 생기면 반대쪽에서는 없는 게 생기겠죠. 0자리. 근데 이때 이쪽 것만 비분리가 일어나고 이쪽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으니 Y 정상적인 정자도 생길 겁니다. 또는 반대로 이쪽 X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Y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YY 이렇게 생긴 정자가 생길 거고, 또 0자리 정자가 생길 거고, 이쪽 편은 정상이니까 정상적인 X정자도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나요? 자, 이번엔 그럼 XX는 어떨까요? XX. 만약에 여기 성염색체 XX가 너무 똑같으니까 약간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에는 정상적인 X염색체라서 여기에 그냥 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염색체라고 해서 X'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복제가 되고 나면 이렇게 XX가 될 거고, 이쪽은 XX인데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1분열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된 거니까 어떻게 해요? X'을 함께 가지는 난자가 되거나, 또는 이걸 한 번에 다 가졌으니까 반대쪽에서는 하나도 없는 이런 난자가 되거나, 그리고 이쪽에 만약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된다면, 그러면 XX 난자와 그리고 0자리 난자와 그리고 X 프라임 이쪽은 정상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길 거고, 반대로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X 프라임 난자와 정상 난자와 이쪽은 정상이 아니죠. 이거 하나 없는 난자와 하나 정상적인 난자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씩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는데 큰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정상적인 여자와 정상적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A는 정록생맹이며, 자, 정상이고 생명에 대해 둘 다 정상인 부모가 있는데 거기서 정록생맹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n 플러스 1이라고 써줘야겠죠. 44 플러스 XXY의 핵형을 가진대요. XXY, 자, 무슨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미 이제 기억은 맞았네요. 기억은 맞고. 자, 그래서 A와 A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어요. 자, 돌연변이는 한 번만 일어났대요. 지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정상적인 여자고요. XX. 정상적인 남자고요. X, Y. 일단 성염색체 비분리에 해당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우리가 성염색체만 적으려고 해요. 그런데 A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X, X, Y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면 생명인 이 자녀 A가 태어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명 유전자랑 정상 유전자를 R로 표현해 본다면 누가 우성이죠?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X 염색체 위에 라지 R, 스몰 R 되는데 요게 생명 유전자잖아요. 생명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 근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X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라지 R이 아예 없어야 되니까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비분리가 한 번만, 돌연변이가 한 번만 있으니까 아빠가 Y를 정상적으로 주고 엄마가 요걸 두 개를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두 명 다 정상이라고 했으니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정상 유전자인 라지 R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스몰 R을 가진 사람은 누굴 거냐면 어머니일 거거든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근데 어머니가 라지 R, 스몰 R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라지 R, Y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스몰 R 생식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나눠서 스몰 R을 원래 하나 주고 아빠도 Y를 줘서 XY가 돼야 되는데 스몰 R이 두 개 됐다는 건 어머니가 요거를 복제해서 그냥 나누지 않고 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분리가 됐잖아요. 몇 분열은 1분열은 분리가 됐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기억. A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맞고요. A의 어머니는 정록생명 보인자. 자, 보인자가 뭡니까? 보인자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형은 정상인 사람. 그래서 이형 접합으로 쉽게 얘기하면 잡종으로 되어 있는 걸 보인자라고 하거든요. 맞잖아요, 잡종. 그러니까 보인자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감수 제1분열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된 남자. 아니죠. 몇 분열 비분리요? 여기 2분열 비분리요. 따라서 1분열 아니고 2분열 비분리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봤는데 이게 또 옛날에는 또 이게 수능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어려워져 있어서요.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표나 그래프 형태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풀이는 나중에 문제풀이 선생님 강의를 찍을 때 그때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